안녕하세요. 고구려 박사입니다. 오늘은 문해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제 문해력과 독해력은 일반인들은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독해력은 그냥 읽기 능력이라고 한다면은 문해력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이 정도로 하는 게 무난한 것 같아요. 근데 독해력도 글을 이해하는 능력으로 해석을 될 수 있죠. 읽고 이해하는 능력 이렇게 한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문해력을 키우려면은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글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방법을 모르고 어떻게 독해하는 방법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꽤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해력이 약한 이유를 여러 가지 이제 말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뭐도 있냐면은 강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한 간단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비상교육 와이즈 캠프라고 해서 신문에 났던 기사를 그대로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은 이 신문 내용을 보면은 비상교육 와이즈 캠프에서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요 지문은 교과서에 그대로 나오는 지문입니다. 아마 문해력 캠프에서 교과서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먼저 간단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뭐냐면 중심 문장과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은 뒷받침 문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얘를 중심 문장이라고 파악을 했고 이 뒤에 나오는 것을 뒷받침 문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 간에는 간단한 논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중심 문장을 설명하는 것이 뒷받침 문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중심 문장을 뒷받침 문장에 설명한다는 것은 범위가 정해지는 거예요. 범위가 정해지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우리 조상들의 한과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과가 핵심입니다. 그러면 한과의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은 첫 번째 한과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종류예요. 여러 가지 한과를 만들어 먹었다고 하니까 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한과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고, 아니면 한과를 만들어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근데 중심적인 척은 만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한과의 종류가 우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여기서 중심적인 이야기를 두 가지로 분리할 수도 있지만 한 가지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죠. 자, 물론 이것을 최대한 이 글 쓴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서 끼워 맞춰서 해석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심적인 이야기는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먹는 한과의 종류, 이렇게 주제를 잡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한과의 종류는 2번밖에 안 되죠. 그렇죠? 예. 한과에는 약과 강등 여처럼 여러 가지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뒷받침 문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거는 내용이 완전 벗어나죠. 그래서 얘는 삭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과는 전통 과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도 실제로 이 문장은 여기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앞에 나와야 돼요. 이 앞에서 한과에 대한 정의를 한 다음에 우리 조상은 여러 가지 한과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이 뒤에 뒷받침 문장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 뒤에. 여러분,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이게 3학년 1학기 교과서에 실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교과서가 부실하고, 교과서가 부실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여러 가지 이 교과서를 가지고 하는 캠프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참 저도 이제 제가 독해에 유튜브를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런 부실한 것을 좀 없애보고자 유튜브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람들은 어떤 이유 있는지 모르겠는데 관심 있는 척 하면서 관심이 없어요. 자, 한번 볼게요. 초등 수학 교과서 발행사 비상교육의 초등 스마트 학습 와이즈 캠프가 비주얼 싱킹을 스마트 기기에 적용하여 초등 학습에 바탕이 되는, 여기 나오죠. 문해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혀졌어요. 잘못 제공하면 애들 다 버립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좀 전에 여기서 보여줬잖아요. 우리 조상은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가르치면 애들은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문해력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문해력 혼란이 일어납니다. 자, 글뼈 읽기는 초등 전 학년 국어 교과서 지문을 읽고 해석하는 학습으로 단순 독서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닌, 글이 어떤 종류고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지 아이들이 직접 활동을 하여 이해할 수 있는, 이렇게 돕는 학습법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사실은 뭐든지 그렇습니다. 말로 하기는 쉬워요. 근데 실제 실행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로야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자가 시장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는 쉬워도 실제로 그것을 보여주거나 행동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문해력이 부족한 초등생들은 글을 어떻게 끊고 어떻게 띄어쓰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한 문장씩 읽는 방법과 뭐가 약간 오다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그죠? 무엇의 단위를, 예, 아마 의미의 단위인 것 같아요. 의미의 단위, 의미의 단위를 띄어쓰는 방법 등으로 등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와이즈 캠프 등등 이제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글뼈라고 말하고, 예, 뼈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핵심이라는 뜻이죠. 그래, 핵심 읽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이제 어설프게 이런 것을 진행하고 학생들이 가르치면 점점 더 애들한테 혼란에 빠지는 일이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큰일입니다. 저도 지금 이제 독해 강의를 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놨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제가 한 명, 두 명 데리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이제 사실은 문해력 운동이 필요한 시기인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독해를 몇십 년간 준비하고 공부했기 때문에 뭐 이런 운동에 저도 참여하고 싶어요. 사실은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예. 하여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 저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할 것이고, 뭐 관심이 없으면 접어야죠. 그렇죠? 예. 또 언제 기회가 오겠죠. 예. 그러면 뭐 또 신청한 사람들은 아쉽지만 못 듣게 됩니다. 그렇죠? 예. 자, 하여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저도 관심을 갖는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늘 교직에 있을 때도 애들은 문제 푸는 데 관심이 많아요. 물론 뭐 저는 현직에 있을 때는 제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제가 뭐 학생들의 생사 여타를 찾고 있잖아요. 문제는 독해로 내면은 애들이 공부 안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교사는 뭐 학생들에게
군림할 수밖에 없죠. 예. 근데 이제 학원은 다릅니다. 학원은 소비자가 왕이잖아요. 그렇죠? 소비자가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다른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이 문해력은 진짜 필요한 것이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여러분의 관심이 없으면 모호합니다. 예, 혼자 뭐 이렇게 강조하고 말해봐야 그냥 독백이죠. 읽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